총선을 앞두고 경남의 주요 격전지를 살펴봅니다. 4년 전 총선, 경남에서는 가장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던 창원시 진해구와 전직 도지사들의 빅매치가 펼쳐지는 양산시 을, 두 선거구 후보의 면면과 주요 공약을 짚어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창원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 현장을 지원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도 독려했습니다. 전국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창녕 유채꽃단지. 이번 주말 창녕 남지체육공원 일대에서 유채꽃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창원시 진해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1위와 2위의 득표율 차이가 1.36%포인트에 불과할 정도로 초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곳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 후보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군 참모총장 출신 황기철 후보가 재도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조달청장을 지낸 이종욱 후보가 나섰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진해구는 17대 총선부터 21대까지 30년 가까이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돼 왔습니다. 보수 텃밭으로 여겨지던 곳이지만 최근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는 경남에서 가장 적은 득표율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고 2년 전 지방선거 때도 진해구에 배정된 8석의 기초의원 의석을 여야가 똑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이번 총선은 여야 후보의 1대1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황기철 후보가 4년 만에 재도전에 나섭니다. 황 후보는 진해 도심의 해군 비행장을 가덕도로 이전하고 진해를 항만 물류 관광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양 물류 관광 특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해가 보다 더 모든 분야에서 살기 좋고 그리고 일하기 좋고 애 키우기 좋고 행복한 그런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략공천을 받은 조달청장 출신 이종욱 후보가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원도심 첨단산업특구 활성화, KTX 진해역 신설 등으로 잘 사는 진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단지를 성장 동력으로 하되 지역 경제와 상생 발전하도록 설계하겠습니다. 교통망을 창원, 부산 축으로 30분 내에 도달하도록 하고 전국적으로는 2시간 내에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KTX 진해역을 신설하고 부산까지 지하철로 연결하겠습니다. 현역 이달곤 의원의 불출마로 첫 국회 입성을 노리는 여야 후보의 맞대결이 펼쳐진 창원시 진해구. 보수와 진보 표심이 팽팽한 만큼 여야 후보 모두 시시각각 변하는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남의 주요 격전지를 살펴봅니다. 낙동강 벨트의 요충지 양산시 을은 전직 경남도 지사들의 재대결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두 후보의 면면과 주요 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성산을 기준으로 동북권은 웅상 4개 지역과 동면 양주동을 포함하는 양산시 선거구.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선 민주당 후보가 이겼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웃었습니다. 평균 연령 43살이란 젊은 인구의 증가와 보수 성향이 강한 경남의 특성을 모두 보이면서 그만큼 선거 예측이 힘든 지역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거물급 현역 의원이자 전직 경남 도지사들의 정면 승부가 펼쳐집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는 현 지역구 수성에 나섰습니다. 현역 지역 의원의 강점과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산 거점의 불경 메가시티 재추진과 통합청사 유치,
광역철도 조기 착공, 신도시 건설 등이 주요 공약입니다. 부울경 통합청사 유치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에 이어서 이 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이면 확정이 되면 부울경 메가시티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광역철도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선거구 탈환에 나섰습니다. 정권 지원론을 강조하며 집권 여당의 강점과 실천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통한 대기업 유치, 광역철도 조기 착공, 신도시, 양방향 하이패스 설치 등이 주요 공약입니다. 철도 문제, 터널 문제, 또 KTX 정차 문제, 또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양방향 하이패스, 또 복합 커뮤니티 조성 등 정말로 국가적 지원을 받아야 가능한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때가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다. 정치 거물을 내세워서라도 잡기 위해 여야가 집중하는 선거구인 양산시을, 군수에서 경남지사, 국회의원까지 걸어온 이력도 인지도도 비슷한 두 후보의 치열한 혈투가 낙동강 벨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창원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창원시 의창구 김지수, 창원시 성산구 허성무 후보의 유세 현장을 함께 찾아 응원하며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특히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에서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의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양산과 울산 등을 잇따라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 사격하고 있습니다. 벚꽃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나가는 봄이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봄하면 또 떠오르는 꽃이 있죠. 바로 유채꽃인데요. 지금 창녕 남지에는 노란 유채꽃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에 흩날리는 유채꽃 물결. 노란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낙동강변을 따라 활짝 핀 유채꽃이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해마다 이런 축제를 열린다고 들었는데 저는 한 10년 만에 온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도 또 오고 싶고 이번 주말까지 열린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사진 명소. 관광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추억 남기기에 여념없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창녕 유채꽃 단지. 그 면적만 110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150개에 달합니다. 유채꽃 하면 제주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여기 와보니까 제주도보다 더 멋있고 더 넓은 곳에 너무나 잘 돼 있는 것 같네요. 해마다 창녕군에서는 유채꽃을 주제로 한 창녕 낙동강 유채꽃 축제도 열립니다. 올해는 겨울철 잦은 비와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유채꽃의 개화 시기가 일주일 정도 앞당겨지면서 행사도 지난해에 비해 빨라졌습니다. 19번째를 맞는 유채꽃 축제에서는 라디오를 들으며 꽃밭을 걷는 유채꽃 라디엔티어링과 미술대회 블랙 이글스 에어쇼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7일까지 남지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말 이곳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에서 친구와 연인, 가족과 함께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완연한 봄의 기운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환입니다. LG엘로비전 경남 가야방송에 김해한 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의 횡령 등 관련 의혹 보도 이후 해당 지회장이 사퇴했습니다. 해당 지회장은 김해시의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경남 지체장애인협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회 운영위원회와 김해시 장애인단체 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협회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공석인 김해시지 회장 자리는 당분간 임시지 회장 체제로 운영되며 추후 공고를 통해 새 지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현재 김해시는 해당 지회장의 횡령 혐의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도협회 역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이 다양한 만큼 앞으로 김해시와 도협회가 조사 이후 어떤 조치를 내릴지 경찰 수사 요청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또 그동안 제보자 색출에 대한 논란도 컸던 만큼 쇄신이란 명분으로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인사와 해고, 계약 만료 등 불이익을 막을 보호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통영 재석초등학교에 모듈러 교실이 들어섭니다. 통영시는 4일 통영교육지원청, 주식회사 대승엔지니어링, 주식회사 NRB와 재석초 교육 정상화를 위한 모듈러 교실 무상임대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주식회사 대승엔지니어링과 주식회사 NRB는 모듈러 교실 등 30여 동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설 관리와 보수 등을 담당합니다. 통영시와 통영교육지원청도 시설 운영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모듈러 교실은 이달 안으로 재석초 운동장에 설치되며 5월 2학년을 시작으로 6월에는 3, 4학년 학생들이 입실할 예정입니다. 경남 도내 90개 단체로 구성된 경남 지역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총선 후보들의 역사관에 대해 관심이 저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4일 경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추진위는 역사관 건립 등에 관한 질의서를 도내 16개 지역 37명의 후보에게 보냈지만 지난달 말까지 13명만 답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1명, 국민의힘 1명, 개혁신당 1명 등 응답률은 전체의 35%입니다. 추진위는 향후 구성될 제22대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역사 정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둔 서부 경남 지역에 대규모 투자가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경상남도는 4일 SK오션플랜트와 LS엠트론 등 해상풍력발전 플랜트, 우주항공, 자동차 분야 9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먼저 SK오션플랜트는 고성군 동해면에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투자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3,600개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남도는 이 지역을 경남 제1호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해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기계, 산업기계 생산기업 LS엠트로는 160억 원을 투자해 진주시 정촌 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설합니다. 진주와 사천 등에도 이번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새로 공장을 짓습니다. 창원 지역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창원시와 기업,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합니다. 시는 4일 시청에서 창원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몽고식품, NH농업은행 등 농협은행 등 기업, 시민사회단체 6곳과 숨은 위기가구 찾기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 기관들은 앞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굴하고 위기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한 물품 지원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해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김해가 미래 동남권의 경제 중심 도시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선의 경험을 갖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중심 도시, 물류 플랫폼,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김해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청년을 위한 일자리, 그리고 제조, 서비스업 여러 가지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도 의료기관도 유치해야 되고요. 교육 특구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교통망도 확충해야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능력 있고 성실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갑 국민의힘 후보 박성호입니다. 김해 발전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먼저 김해와 관련해서는 인구 56만 도심에도 불구하고 외형적 성장은 했지만 뭔가 특성을 가지고 미래를 위한 그런 준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청년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김해를 조금 더 특성화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저희 국민의힘이 일할 수 있도록 다수당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의 공약과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김해는 12년 동안 민주당 의원이 3선을 하고 계십니다. 새 인물, 새 정책으로 김해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0일은)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의 날입니다. 이렇게 잘 못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책임지지 않을 줄 몰랐습니다. 자존심을 걸고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김해가 철새 도래지가 아닙니다. 떳떳방이 아닙니다. 김해 아무런 연고 없는 조혜진 후보 전략 공천했는데 이것도 우리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 김해는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동서간에 노면전차 김해 트램 임기 중 착공하려고 합니다. 내외 주촌선, 장유 1, 2, 3동 순환하는 순환선 제 임기 중에 꼭 해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김해시가 점점 소멸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부족해서 점점 유출하고 있습니다. 꼭 미래전략산업 유치해서 동북아 물류 플랫폼 이루어내고 바이오 헬스 산업 유치해 내겠습니다. 예, 4월 10일 선거에서 시민 여러분의 지지로 집권당 힘있는 4선 중진 국회의원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도 큰일 하고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도 많은 일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유치하고 또 공공기관 유치하고 대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김해 시민들이 저임금 근로자가 아니라 고임금 근로자가 되는 그런 산업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김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시내 대중교통 체계를 확 개혁해가지고 시내 혼잡도 개선하고 창원, 부산을 오고 가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하고 또 출퇴근도 지금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하고 또 국제고 과학고를 유치해서 우리 아이들이 김해에서 공부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무엇보다도 24시간 아동 전문 병원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아플 때 바로바로 갈 수 있는 병원을 우리 시내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